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와 인천 격전지 예비 후보들을 만나서 각오와 비전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역 의원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받는 안양 동안 을 지역, 어제 민주당 이재정 후보를 만나봤는데 이어서 오늘은 정의당 최혜선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 입성을 하시고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21대 4.15 총선에 이제 지역구에 도전을 하게 되셨는데 안양 동안 을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양은 한국 정치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지박된 곳이기도 하고요. 21대 이번 총선은 이대로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양을 따뜻한 혁신도시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 안양 시민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헌신해 왔습니다. 안양 시민들과 함께 그린 꿈 그리고 준비해온 많은 것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예. 자, 20년 넘게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을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입법 노동자가 절실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정치인의 길을 택하셨다. 이런 철학을 수차례 밝혀오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네. 그중에 좀 추려서 성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예. 제가 을편단심 국회의원입니다. 예. 을의 편에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국회의원이라고 을들이 붙여준 애칭입니다. 예. 가장 큰 성과는 대부분 슈퍼갑들이 대기업들이죠. 여기에 김앤장과 한 팀이 된 슈퍼갑들을 대항해서 우리 을들이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성과겠고요. 우리 지금 산업 구조가 원하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도급 구조인데 대부분 공사비를 많이 떼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지급보증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마의 디테일이 있어요. 네. 하도급 시행령에 이 지급보증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청 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좋으면 지급보증을 면제해 주는데 신용 등급이 좋다가 돈을 받을 때 되면 이제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사업이란 것이 이제 예, 들쭉날쭉하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피해보는 예. 하도급 업체들이 많았고요. 이제 그 부분 시행령을 개정을 했고 예. 이번 3월 31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예. 너무 많은 성과 중에서 오늘은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려서 한두 가지만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지난 12일에 이 안양 지역에 출마하는 정의당 예비 후보들이 공동으로 민생 정치를 안양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 이런 총선 공약을 발표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추 후보만의 공약을 직접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묶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공통 공약은 발표를 했고요. 예. 오늘 또 제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공약인데 제 슬로건이 따뜻한 혁신도시 안양입니다. 예. 진보 정당의 제가 정치인인데 이 진보라는 개념이 기술에만 이념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기술용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진보 정치와 이 기술 진보가 만났을 때 도시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청사진들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1호 공약으로 안양의 세계적인 글로벌 ICT 기업인 애플의 R&D 센터를 네. 안양에 유치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그리고 안양 평촌이 사교육의 메카입니다. 이 사교육의 경쟁력으로만 유지되는 교육 도시인데요. 이 교육 도시도 시대에 맞게 진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의 메카로 탈바꿈을 하자 해서 애플의 아카데미를 유치하겠다는 두 개의 핵심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공약을 저희가 네. 직접 들어봤고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역 일꾼으로서의 경쟁력,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 세 가지를 준비해서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 관련. 현 정부 들어서 이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 한국감정원이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11월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안양 지역 집값이 과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이슈들이 이제 현장에서도 네. 계속해서 언급이 네. 되고 앞으로도 주목받는 부분일 건데 어떤 네. 해법을 갖고 계신지. 예. 안양은 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해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보호하는 정책이 또 필요하고요. 예. 그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예. 이거는 아주 일관되게 가야 될 그 정책 방향이고요. 국민의 44%가 무주택 세입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주거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최대 9년 동안 좀 안심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공통 질문 역시 이제 부동산 주택과 관련된 문제인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실거주자가 많고 특히나 이 주택가가 상당히 발달해 있죠. 주택가 중심이다 해도 뭐 비약이 아닌데 그래서 네. 반대로 산업 기반은 취약한 거 아니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좀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안양시가 내놓은 슬로건은 스마트 시티입니다. 네. 그런데 건물 몇 개, 벤처 빌딩 짓는다고 해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건 아니죠. 예.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 동력이 함께 있어야 지역의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 안양 동안을 지역은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공업 도시였는데 예. 이제 제조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동력이 사라진 이제 공허한 상태가 된 건데요. 여기를 이제 애플의 R&D 센터를 유치를 해서 그 R&D 센터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그 업체들, 협력 업체들의 네.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R&D 센터가 있는 도시들은 그만큼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효과들이 많이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여기에서 찾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안양의 어떤 청사진을 준비하면서 안양을 분석을 해보니까 안양이 전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을 한 80% 가까이 되는데요. 동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너지면 도시의 골목이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골목 상권을 지키는 그런 꾸준한 정책들을 이제 펼쳐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 꼼꼼함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1호 공약과 이 산업 기반 취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민감한 사안인데 주거 밀집 지역과 가까이 있는 안양 교도소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공약, 이게 이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그리고 진보 보수 당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지역민들의 최대 수건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지역마다 좀 피하고 싶어하는 기피 시설이라고 보여지기 네네. 때문에 네. 옮겨갈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단골 메뉴죠. 심재철 의원께서 5번 공약을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여당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안양의 5, 6선 관록에 중진 의원들이 계셨으나 이게 쉽지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어떤 강력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명분과 동력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했고요. 이게 안양시에만 이익이 되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네. 국가적 그 이익이 수반이 돼야 가능하고요. 강력한 어떤 명분이 돼야 가능한데 예. 해서 제가 이제 글로벌 시각으로 애플 R&D를 주목을 했고요. 예. 이제 연초에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애플 측에서는 긍정적이고 진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자, 앞서서 이제 심재철 의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5선의 의원이고 어제 만나본 이제 이재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여성 비례 초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3명의 출마 후보자들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차도 분명히 다른데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네.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낡은 정치라는 말도 무색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바닥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절망적이게 바라보고 계신데요. 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의 얼굴을 담는 정치를 만들자고 선거법을 개정을 했는데 앞서 저희가 정치 코너에서 예. 살펴봤습니다만 굉장히 아쉽게 됐죠. 현실은. 유성 정당의 선거를 지금 치르게 됐습니다. 예. 이건 그 위헌적이고 헌법을 유린한 거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거대 양당,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대 양당들이 그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 불평등 구조 그리고 기후 위기에 정말 대응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정치 개혁이 더더욱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